약대랑 한의대, 수의대 사이의 입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작년 기준으로는 약대보다 입시 결과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영쌤입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은 다들 잘 보셨나요? 수능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수능이 끝난 기념으로 관련된 주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누적 백분위로 보는 대학별 정시 입시 결과입니다. 사실 정확한 올해의 상황은 올해 수시 결과가 다 끝나고 추합까지 다 끝나고 본격적인 정시 기간이 되어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작년 누적 백분위별 입시 결과를 보면서 내 위치상은 어디에 근접한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고고링! 자, 그럼 우선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용어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능 성적표에 표시되는 숫자들이 어떤 숫자들인가요? 그쵸? 원점수는 나오지 않고 표준 점수랑 등급 백분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백분위는 전체 수험생 중에서 본인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백분위가 99다 라고 하면 내 밑에 100명 중에 99명이 위치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제가 오늘 다룰 기준인 누적 백분위는 이 백분위를 반대로 뒤집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뒤집었으니까 내가 전국 상위 몇 %인지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누적 백분위가 1%다 라고 할 경우에는 내가 그 학교식으로 전국 상위 1%에 위치하고 있다, 내 밑에 99%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입시 결과를 볼 때 이 기준을 누적 백분위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누적 백분위가 산출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산출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엄밀히 보시기보다는 대략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누적 백분위별 대학 라인을 알아볼 텐데요. 요즘 아무래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교 및 계열이 어디죠? 그쵸, 여러분, 의대죠. 의대 선호도가 가장 높다 보니 상위 1% 정도에서 의대가 끊깁니다. 물론 지방대까지 포함한 누적 백분위고요. 의대는 지방이라고 낱나가 해당되지 않는 모집 단위입니다. 혹여나 지방에 있는 의대를 가더라도 학점이랑 국시 성적을 잘 챙겨서 서울 또는 경기권에 취업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의대는 다 합해도 1%대에서 끊기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상위 0.05%에서 1% 정도의 메이저 의대가 끊깁니다. 굉장히 높죠. 메이저 의대라 하면 서울대 의대부터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고려대 정도까지가 0.1%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략 0.15%에서 0.3% 정도까지 인서울의대가 옵니다. 대표적으로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가 있겠죠. 그리고 경기권 의대도 비슷한 위치에서 끊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대, 가천대, 인하대가 경기권 의대에 해당되겠죠. 근데 사실 이 경기권 의대는 정원이 워낙 작기 때문에 입결이 많이 내려오기가 어려워요. 인하대 의대는 작년 정원이 12명이었고 아주대는 10명, 그리고 가천대는 15명이었어요. 너무 적죠? 게다가 인하대는 다군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가군에서 고려대 의대를 최초합을 하더라도 이 인하대 의대는 추가 합격하는 점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어쨌거나 경기권 의대도 입결이 좀 높게 나온다는 뜻이죠. 그 다음으로는 지거국 의대들이 0.5% 내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부산, 경북이나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강원 정도가 있겠죠. 다음으로 0.7%에서 1% 정도의 지방사립의대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지방사립의대들 중에서는 골라 쓰게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내 수능 점수가 유리하게 반영되는, 그러니까 반영식이 호의적인 학교에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많지는 않아요. 다만 아무래도 서울과 위치적으로 조금 가깝거나 아니면 병원이 좋거나 아니면 레지던트 TO가 좋을 경우 지방사립의대들 중에서도 선호도가 조금 높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을지대나 아니면 연세대, 미래, 단국대 정도가 선호도가 조금 높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상위 1%대에 모든 의대가 끊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아주 가끔 1% 밑에 입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정상적인 입결보다 낮게 나왔다고 해서 펑크라고 부르죠. 의대에서 펑크는 굉장히 드물고 지역 인재까지 포함하면 가끔 일어나는 일이기는 합니다.
다만 의대는 선호도상 펑크가 나기 구조적으로 쉽지 않아서 없는 애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의대 펑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의대가 끊기는 1점 극초반 부근에 치대가 시작됩니다. 1.1% 내외 정도로 의대 바로 밑에 보통 경희대 치대가 위치하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연세대 치대는 상위 0.5% 정도에서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세대랑 경희대 치대의 입시 결과가 이렇게 의대 부근에 형성된다는 걸로 봐서는 서울에 있는 일부 학생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느니 서울권에 있는 치대를 선택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서울권 치대들을 제외하면 1.1에서 1.4% 정도의 치대들이 위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국대 치대나 부산대 치대, 전남대, 전북대 치대들이 이 사이에 위치하는 거죠. 치대 점수 분포가 의대보다 이렇게 촘촘한 이유는 우선 학교 수가 의대에 비해 훨씬 더 적죠. 그리고 치대는 의대만큼 어느 학교를 가냐에 따라 진로가 크게 갈린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교별로 점수가 굉장히 촘촘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의대를 보면 대략 1.2%에서 1.7% 내외의 입시 결과가 형성됩니다. 작년이 아무래도 약대 학부 선발의 첫 해였기 때문에 약대랑 한의대, 수의대 사이의 입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 입결을 비교해볼게요. 일단 한의대랑 약대를 둘 다 선발하는 동일 대학 6개 정도의 정시 입시 결과를 비교해봤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6개 대학 전부에서 약대보다 한의대의 입시 결과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정시에서 한의대를 선발하는 인원이 약대를 선발하는 인원보다 더 적어서의 영향도 있고요. 한의대는 정시에서 251명 선발했고 약학과는 754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원의 영향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시를 노리는 상위권 학생들 중에 남학생들도 적지 않은데 남학생들은 군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한의대에 가면 군의관으로 복무할 수 있기 때문에 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약대로 갈 경우에는 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대학 기준 한의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조금 더 있었죠. 다음으로 약대랑 수의대는 상위 1.3%에서 2.3%로 범위가 조금 넓은 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서울대나 연대, 고대의 상위과가 될 경우에 고민하다가 안 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리고 약대는 학교가 좀 많기 때문에 점수 분포가 좀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의대 약대를 비교했던 것처럼 수의대랑 약대를 비교하는 분들도 종종 있었어요. 물론 입시 결과가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긴 하지만 단순 입시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수의대랑 약대를 둘 다 선발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정시컷 기준으로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다만 수의대가 6승 1무 2패로 살짝 높았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역시 수의대의 정시 선발 인원이 약대 정시 선발 인원보다 적어서가 아닐까 싶어요. 수의대는 작년에 187명, 약대는 754명을 뽑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건 작년 입결이기 때문에 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서울대는 전국 상위 몇 퍼센트 하는 친구들이 갔냐? 서울대는 스펙트럼이 조금 넓은 편입니다. 우선 컴퓨터 전기나 아니면 수리과학부처럼 선호도가 좀 높은 학과들은 의대 정도 누적 백분위랑 동일하게 나옵니다. 1% 안쪽에 나오는 경우가 잦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건 정말 컴퓨터나 전기나 수학 쪽에 뜻이 있는 학생들이 일부 몇 명만 있더라도 의대만큼 입결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울대 상위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일부 학생들은 특정 군에서 의대를 붙었고 나머지 군에서 서울대 컴퓨터를 붙었는데 각종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게 서울대 컴퓨터나 수리과학부를 진학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상위과는 조금 예외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의 학과들은 의대 바로 아래 정도인 1점 극초반 % 정도에서 3% 정도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선호도가 높은 과가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전기나 그 외에도 재료공학부나 산업공 같은 학과가 있고 하위과로 가면 농생대나 사범대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는 학과별 입시 결과가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연세대, 고려대는 상위 몇 % 한 친구들이 가느냐? 누적 백분위로 보면 2.0에서 3점 극후반 사이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작년에 연고대를 갔습니다. 사실상 누적 백분위 2.0에서 끊기는 학과는 많지는 않고 대부분 2점 극초반 정도 누적 백분위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상위과를 갑니다. 그리고 일부 극소수 학과들은 아주 낮게 입시 결과가 나온 걸 종종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5%까지 내려간 학과들도 발견할 수가 있죠.
사실 연고대권 정도부터는 펑크가 종종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의대랑 비교를 해보면 의대는 워낙 상위권 표본이 빽빽하게 들어오고 타협이 안 되는 학생들이 계속 소신 지원을 하기 때문에 펑크가 거의 안 나고 나도 정말 소폭으로 나는 모집 단위에 해당됩니다. 근데 연고대는 그렇진 않아요. 연고대권부터는 그래도 심심찮게 펑크 입결이 발견되곤 합니다. 그리고 연고대 밑으로 갈수록 이 펑크라는 것도 낙수 효과처럼 위탁교의 추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점점 더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펑크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커트라인, 일반적인 선호도 혹은 예측 커트라인보다 실제 결과가 굉장히 낮게 나온 경우를 말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눈치 싸움의 결과인 거죠. 다만 아무래도 펑크 입결이 굉장히 드라마틱해 보이는 경우에도 수혜자는 실질적으로 한 명, 많아봤자 두세 명에 해당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펑크 입결은 사실 정상적인 입결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가 펑크 성적에 해당된다고 해서 그 학교가 합격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제가 영상에서 입시 결과를 다룰 때는 펑크 입결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렸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능이 끝난 기념으로 누적 100분위별로 보는 작년 대학 정시 입시 결과에 대한 영상을 촬영해 봤고요. 다음에는 2편으로 인문계열의 입시 결과도 한번 영상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수능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정시 원서를 쓸 때까지 기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못했던 휴식도 좀 취하시고 놀 것도 있으면 조금 놀아두시고 정시 원서 쓸 때까지 조금 심신을 다지면서 시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